안녕하세요. 옹글리시 옹이란입니다. 오늘은 영어법 강의가 아니라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해외에 있으면서 담당이었던 특례 입시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10년 정도 이제 특례 입시를 담당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입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컨설팅, 그리고 직접 일선에서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뭐 입시 상담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좀 그 강의 방식도 좀 바꿔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Q&A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례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인 성적은 말 그대로 최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PA 4.0 만점으로 봤을 때 보면 4.0 만점에 가까운 점수, 그리고 과목별로 본자 그러면 모든 과목에서 A, 뭐 흔히 올해라고 하죠. 올해에 가까운 점수. 석차로 보자 그러면 상위 5% 이내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교 생각한다고 하면요. 전교 등수 안에 드는 수익권 성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학생들 입시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성적이 우수와 내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류에 도전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보면 사실 제가 제 관점에 봤을 때는 물론 내신을 잘하긴 하지만 과연 이 친구가 그런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한국 학생들이 분포하는 전 세계인 도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이 세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이 국가에 보면 중국에만 해도 뭐 북경, 상해, 청도, 뭐 광저우, 선전, 뭐 홍콩 이런 도시들이 있죠. 각 도시에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한 도시 10개씩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도시들이 6개가 되니까 그 중국 내에서만 한국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숫자가 최소한 50개 이상이 나오겠죠. 범위 넓혀서 일본의 뭐 동경, 뭐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호치민 이 도시까지 확장한다 그러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10개 이상의 도시에 한 도시에 10개 학교만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전체 학교 숫자는 최소한 100개 이상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학교들의 전교 1등만 모아도 100명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입학 정원 부분을 볼게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에 2020학년도 입시 조항에 따른 그 입학 정원은요. 문과, 이과 각각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과로 보자 그러면 이과로 보자 그러면 내 학교에서 뽑는 학생들의 숫자는 120명 이내입니다.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 도시들의 전교 1등 학생들만 모아도 그 학생들 숫자가 이미 그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 4개 학교의 선발 학생들의 정원에 거의 뭐 육박하는, 그 초과하는 학생들이 분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면 내신 성적 외에도 서류평가에서 반영한 요소는 뭐 IB, SAT, AP 등 다른 무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당연히 찾아야 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신 그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요. 최상, 그 대학 학교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점수를 갖는다는 거는요. 서류평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가산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 필수 요소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최상위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내신 성적이 최상위 있는 아이들 안에서 그 점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 학력 인증이라고 하면 뭐 IB나 SAT, AP 점수, 어학 인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토플이라든지 중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LHSK 성적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아이들은 뭐 JPT라든지 이 정석을 가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어떤 분야든지 그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 특출나게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토플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학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점수가요, 105점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토플 영역 중에서 그 스피킹 라이팅 영역에서 감점이 나오는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요, 토플 성적이 100점 못 미치는 학생들, 말 그대로 90점대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차고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점수와 갖고 있는 90점대 점수가 입시에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흔히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처럼 이게 그 서류로 학생들 선발하는 추상위권 대학을 봤을 때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점수, 방금 말씀드린 90점대 점수를 가지고 이 대학에 지원한다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쉽게 도달하지, 학생들이 일반 학생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105점 이상을 넘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대학 쪽에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토플 90점대 성적은 최상위권 서류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90점대 점수가 그럼 필요가 없느냐, 아예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90점대 점수 가지고도 지방 국립대에 지원할 경우에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위권 대학에 서류 전형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어떤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기 위한 점수로서 토플 성적 90점대 점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플 성적 90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가 보내야 될 학습의 기간,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학원비, 과외비 같은 투입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생각했을 때요, 과연 토플 정적 90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나긴 학습의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